지난 한 주 건강하게 보내셨습니까?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TV닥터 인사이드의 곽동원입니다. 집에서 아기들 보고 계시는 부모님들도 계시고 조부모님들도 계시죠. 기저귀 갈아주실 때마다 아기들의 항문도 유심히 이렇게 보시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게 뭐지? 없던 게 보이네? 뭔가 튀어나오는 게 보일 때도 있고 빨갛게 염증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가만히 놔둬도 되는 건지 바로 들쳐업고 병원을 가야 될지 헷갈리기도 하고요. 아기들의 항문에는 어떤 질환들이 잘 생기는지도 궁금합니다. 오늘 그 궁금증들 한꺼번에 다 풀어보죠. 친절한 오늘의 닥터 이분께 여쭤보겠습니다. 네,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소아외과 전문의 남소현 선생님이십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부산백병원에서 소아외과를 하고 있는 남소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전국에 흔치 않으신 소아외과 선생님을 오늘 모셨습니다. 오늘 선생님을 모시고 소아들에 생기는 항문 질환들 한번 저희들이 알아볼 텐데 어른들에게 생기는 항문 질환은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치핵, 치루, 치열 이런 질환들. 아이들도 비슷한가요? 아니면 전혀 다른 질환들이 생깁니까? 아이들도 똑같이 생깁니다. 예. 근데 이제 워낙 치열, 치루, 치핵 이게 용어가 비슷하다 보니까 네. 뭐 성인들도 혹은 어머님들도 많이 네. 헷갈려 하시죠. 그렇죠. 이게 정확히 뭔지 몰라서. 예. 제일 먼저 치열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한자 이름을 보면 치열이니까 뭔가 이렇게 갈라지는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아이들의 항문에 뭔가가 갈라지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항문이 찢어져 있는 현상을 저희가 치열이라고 설명을 드리는데요. 예. 어머니들이 보시기에는 항문이 원래 예쁘게 딱 닫혀 있어야 되는데 네. 어디가 좀 찢어졌나? 상처가 났나? 이런 느낌으로 방문을 하실 때가 제일 많습니다. 그래요. 실제로 갈라져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희가 항문을 보통은 어머니들은 잘 안 벌려보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진료실에서 항문을 조금 엉덩이를 넓게 벌려보면 예. 찢어진 거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쪽까지 이렇게 네, 찢어져 있는 안쪽이 거예요. 찢어져 있죠. 주로 위아래 방향이 많이 그렇게 된다면서요? 네, 저희가 이제 항문을 외과 의사들이 설명을 드릴 때 예. 앞쪽 생식기 쪽을 12시라고 누워 말씀을 있는 드리고 자세에서. 예. 네네. 그래서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서 꼬리뼈 쪽을 6시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예. 그래서 설명을 그렇게 드리는데 12시하고 6시 방향이 저희가 항문의 혈관이 가장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네. 원래 항문에 혈관이 많기 때문에 예. 저희가 뭐 출혈도 많고 치질도 생기고 그러는데 12시하고 6시 방향에만 특별히 가장 혈관 불포가 적기 때문에 네. 가장 쉽게 찢어진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갈라졌으니 선생님 이거 되게 아프겠네요. 매우 아픕니다. 예. 매우 아프고 어머니들이 보실 때는 휴지로 닦아줄 때 예. 조금씩 피가 조금씩 묻어난다. 예. 예, 그렇게 호소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프면 변을 안 보려고 할 것 같은데. 네, 아이들이 예. 대변을 볼 때마다 아프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6개월, 뭐 8개월 이런 친구들은 호소를 잘 못하잖아요. 네, 아파요라고 호소를 못하지만 예. 무의식적으로 대변을 보면 내가 아프고 그게 힘들다는 걸 알기 때문에 예. 자꾸 대변을 참게 됩니다. 그러면 사실 대변이 제때 안 나오고 거기에 고여 있으면 물기를 더 빼앗기기 때문에 더 딱딱한 변이 되는 거고 예. 그 딱딱한 변이 어떻게 한 번쯤 밀려 넣을 때는 기존에 찢어져 있던 치열이 조금 더 상처를 입게 되는 아이고. 네. 악순환을 계속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치료가 될 것 같은데 네.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1번은 무조건 좌욕입니다. 좌욕입니다. 예. 특히 제가 보호자분들한테는 아이가 대변을 보고 싶어 하는데 못 보는 것 같다. 네. 그럴 때는 그냥 물에 담궈서 대변을 보셔도 된다. 예. 그리고 대변을 본 후에는 꼭 좌욕을 시키셔라. 예. 그래야 이 이완이 된다고 하죠. 예. 이완이 되면서 아이들이 긴장이 풀려서 예. 배변을 해도 내가 아프지 않구나. 좀 덜 고통스러운 경험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뭔가 이렇게 약도 좀 발라주시고 먹이기도 하고 막 수술도 하시고 할 것 같은데 전혀 그런 얘기는 안 하시네요, 선생님. 하지 않습니다. 예. 어른들의 경우는 치열이 오래되신 분들은 예. 그 괄약근을 좀 잘라줘서 압력을 낮춰주는 수술을 하기도 하는데 예. 잘 아시겠지만 아이들 괄약근 워낙 작고 얇아서 저희가 항문을 잘못 건드려서 오히려 이 아이가 커서 예. 변실금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들의 가장 첫 번째 치료는 변을 딱딱하게 보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거. 네. 그리고 배변을 할 때마다 자주 좌욕을 해서 그 상처를 낫게 하는 방법이 가장 첫 번째 치료를 하겠습니다. 예. 치열은 수술을 하지 않으신다고 이제 말씀하십니다. 요것도 수술을 안 하시는지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네. 아이들도 치핵이 생깁니까? 그러니까 뭐 내치핵, 외치핵, 뭐 네. 암치질, 수치질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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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런 게 아기들도 생겨요? 생깁니다. 그래요? 생기긴 합니다. 예. 근데 확실히 어른들보다는 덜 생긴다 이렇게 아. 말씀을 드리고 예. 치질, 치핵 같은 말이잖아요. 네. 결국은 이제 임신한 어머니들 경험하셨겠지만 아이가 조금씩 뱃속에서 자라면 네. 골반이 계속 무거워지면서 혈관들이 밑으로 처지면서 생기는 게 치질이거든요. 예. 아이들도 변비가 오래돼서 오랫동안 대변을 보러 오래 앉아 있거나 예. 그러면서 압력이 증가하면 네. 치질이 생깁니다. 예. 다만 어른들보다는 덜 생기고 예. 또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치질 수술 자체도 네. 항문이나 직장을 좁아지게 할 수 있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아주 커서 네. 아이가 정말 지낼 수가 없는 정도가 아니다. 네. 그러면 사실 수술하지 않고 식습관 바꿔주고 변보기 수월하게 만들어주고 좌욕시키고 이런 보존적인 치료를 먼저 하고 있습니다. 소아외과 선생님인데 또 수술 안 하십니다. 자, 어른들은 내치핵도 있고 외치핵도 있습니다. 네. 아기들도 내치핵, 외치핵이 다 생깁니까? 네, 다 생기는데 주로 아이들은 내치핵이 많이 생기고요. 예. 외치핵은 거의 제가 못 본 것 같습니다. 정말 그래요? 외치핵이 맞으면 그거는 바로 응급수술하러 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치핵이 보이는 약간 뭔가 이렇게 피 튀어나와서 치핵처럼 보이는 게 있어도 선생님께서는 그냥 일단 수술 같은 건 안 하시고 먹는 거 조절하고 좌욕하고 요걸로 치료하시는 거예요. 이제 소아의 가장 큰 장점은 이 아이들이 골격근, 체격이 커진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그맣게 치액이 있어서 덜렁덜렁 좀 자라나 있지만 아이들이 전체적으로 골반이 커지면 예. 걔들이 납작해질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에게는 충분한 성장의 시기를 기다려주는 게 필요합니다. 조금 더 두고 봐도 된다라는 아주 여유 있고 마음 편해지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아이 이거 치액인 것 같아요 하고 데리고 왔는데 선생님이 보시고 이거 치액 아니고 이거 살덩어리예요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다면서요. 이제 항문에 뭐가 보인다 하면 가장 먼저 치질, 이거 치질이라고 생각하고 다들 그렇게 오시는데, 생각하실 것 같아요. 예. 사실 치질보다는 앞서 설명드렸던 치열 때문에 그 치열을 덮어주려고 생긴 덧살들이 더 많습니다. 덧살요. 네. 약간 이렇게 그 굳은살 생기는 것처럼 그런 건가요? 네, 맞습니다. 네네. 이렇게 항문이 동그란데 아까 제가 치열이 안쪽으로 찢어지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이 점막이 약해져서 여기가 찢어져 있기 때문에 예. 이걸 덮어주려고 상대적으로 그 위쪽으로 네. 이렇게 덧살이 자라나는 겁니다. 그래서 엄마들이 보시기에는 우리 애 항문에 닭벼슬 같은 예. 뭔가가 생겼어요. 이렇게 그렇죠. 보시거든요. 예, 근데 예. 사실 그 닭벼슬은 2차적인 변화인 거고 그 닭벼슬을 이렇게 살짝 벌려서 보면 예. 그 밑에 찢어진 치열이 아주 어. 크게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부모님들은 기저귀 갈 때마다 이거 보실 것 같은데 보이죠. 되게 이렇게 막 거슬리실 것 같은 느낌. 매우 거슬리시고 매우 거슬리시고 예. 근데 이제 그 피부에 집중하시면 안 되고 피부는 어차피 2차적으로 생긴 거고 예. 그 안쪽에 난 상처 때문에 예. 얘가 우리의 항문을 보호해 주려고 자라난 거다. 예.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냥 이것도 또 수술 안 하시는 거예요? 수술하면 안 됩니다. 하면 안 돼요? 네네네. 하면 어떻게 돼요? 안에 치열이 좋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예. 피부만 잘라준다고 해서 이게 호전되지 않습니다. 그래요? 네. 이건 그냥 놔두고 차라리 치열을 치료하는 게 더 네. 중요하다. 그럼 어차피 튀어나온 거잖아요, 선생님. 그러면 진짜 외치핵이랑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구별은 어떻게 합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치열은 12시하고 6시 방향에 생기잖아요. 네. 보통은 피부가 자라나는 게 12시가 훨씬 더 많이 자라나거든요. 예. 그런데 외치액은 그거보다는 보라색으로 조금 더 튀어나오게 네. 혈관들이 부풀어서 생기기 때문에 예. 다른 양상으로 좀 나타납니다. 이제 치루를 알아볼 건데 치루는 성인들에게도 굉장히 복잡하고 좀 신경이 많이 쓰이는 좀 그런 신경 쓰이는 질환입니다. 요걸 항문 주위 농양이랑 같이 봐야 한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네. 제가 이제 항문 주위 농양은 말 그대로
고름집이 생긴 겁니다. 고름집이 생긴 거고 예. 치루는 항문주의 농양이 생기고 나서 몇 달 동안 같은 자리로 계속 감염이 반복이 되면 예. 새끼리 나버리는 상태, 즉 앞서 농양이 급성기다 이렇게 예. 말씀을 드리면 예. 이게 몇 달이 지나서 아이의 길이 나버렸다 그런 상태, 만성이 된 상태를 치루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 항문 근처에 피부에 이렇게 발갛게 부어오른 게 보이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마치 여드름처럼 네네. 고름 같은 게 이렇게 구멍으로 살살살살 네, 맞습니다. 나오기도 하니까 네, 맞습니다. 우리 애가 벌써 여드름 사춘기 여드름이 엉덩이에 나오나 생각으로 요것도 네. 우리가 본능적으로 여드름 같은 걸 보면 짜고 싶어집니다, 선생님. 네. 요거 절대 손대면 안 된다면서요. 아, 이게 왜냐하면 이렇게 저희도 여드름 짤 때 여드름이 잘 안 골맞는데 누르면 엄청 아프기만 하고 안쪽으로 터지기도 하고 뭐 그렇다더라고요. 네네. 피만 나고 예. 오히려 성이 나잖아요. 예. 마찬가지입니다. 제일 중요한 건 이게 고름집이 제대로 생겼는가. 예. 고름집이 제대로 생겼다 그러면 사실 저희는 외래에서 바늘로 터트려 드리거든요. 네. 그러면 정말 고름이 왕창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네. 어머님들이 이제 그렇게까지 못 하시니까 예. 주로 자꾸 이렇게 손으로 짜게 되시는데 예. 이 잘못하면 주변에 손상만 주고 예. 오히려 더 염증만 악화시키는 결과를 가지기 때문에 예. 차라리 지금 사진에 뭐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농양이 의심된다 하실 때는 네. 일단 좌욕을 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그러면 압력이 올라가면서 좌욕을 하면서 고름이 저절로 터져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무리하게 짜려고 하지 마시고 좌욕하셔서 저절로 터지게 두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거기 그 샘에서 염증이 생기려면 어떤 경우에 염증이 잘 생기게 돼요? 어른들의 경우와 예. 소아의 경우는 좀 많이 다릅니다. 예. 어른들 경우에는 뭐 다양한 이유의 장 질환, 네. 뭐 염증성 장 질환이던가 뭐 이런 것들로 생기는데 네. 아이들 같은 경우는 항문샘 자체가 연약하다 보니까 장염, 아까 말씀드렸던 설사, 네. 단순하게 설사를 5번 했는데 농양이 생긴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예. 모유 먹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분유 먹는 아이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변 횟수가 많다 보니까 예. 변 횟수의 단순한 증가만으로도 항문주의 농양이 생기기도 합니다. 변을 많이 보기만 해도 염증이 생길 수 있다. 네. 그러면 치료는 변을 많이 안 보게 하는.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예. 한 100일 안 된 네. 아기들, 예. 100일 안 된 아이들이 항문에 농양이 생기면 이제 굉장히 걱정이 많으시죠. 예. 이것 때문에 전신으로 염증이 생길 수도 있고 혹시 뭐 폐혈증이 올 수도 있고 이 염증이 딴 데로 파급이 되는 건 아닌가 굉장히 걱정이 많으신데 네. 저희가 쭉 변 횟수가 얼마쯤 되나요? 라고 어머니한테 물어보면 보통 뭐 6번에서 10번 사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예. 그리고 굉장히 물기가 많은 변을 보세요. 일단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잠깐 모유를 끊고 예. 한 일주일 정도 혼합수유를 하시던가 아니면 분유로 좀 바꾸시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변 횟수를 한 번에서 2번 좀 변굿기를 좁게 만들면 예. 아무래도 항문샘이 오염이 되거나 지나가는 횟수 자체가 줄기 때문에 예. 확실하게 좋아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주위 농양이 길이 형성이 돼서 치루까지 되어 버렸습니다, 선생님. 네. 그때는 치료가 달라집니까? 치료는 진단이 되면 수술하셔야 됩니다. 아, 그래요? 네, 치료는 예. 이미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항문샘 안쪽에 있는 구멍하고 피부로 길이 나버린 거거든요. 예. 이미 길이 나버린 거기 때문에 네. 이미 나버린 구멍을 저희가 막아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터줘야 돼요. 이 길을 막을 수가 없으니 이 길을 아예 없애버리는 방향으로 어쨌든 수술을 하셔야 돼요. 네. 인제 수술 한번 하시는 게 나왔습니다. 치료는 반드시 수술하셔야 됩니다. 예. 근데 말씀하는 중간에 계속 치료해서 좌욕이 빠지지 않습니다, 선생님. 네. 좌욕이 사실 따뜻한 물에 이렇게 항문 담궈두고 씻어주고 하는 건데 이게 왜 그렇게 효과가 좋은 걸까요? 일단 항문주의 농양이나 치료가 있을 때는 원인이 항문샘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바깥에 연고를 바르거나 뭘 뿌려줘도 네. 원인은 안쪽에 있는 항문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호전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좌욕을 하면 항문만 담그는 건 아니고 거의 반신욕 정도 되거든요. 아이들의 경우 반신욕 정도가 되니까 항문주의 농양이나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지저분한 염증 덩어리가 밖으로 저절로 배출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효과가 있고요. 네. 치열이나 치액의 경우에는 이완을 시키는 거죠. 혈관들의 그 긴장도를 이완시키고 네. 발약근의 긴장을 이완시킬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리고 안쪽에 점막이 상처난 것들을 호전시킬 수 있기 때문에 네. 좌욕이 큰 도움이 됩니다.
치료 경우에도 선생님께서는 칼을 드시는 걸 약간 머뭇거리신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빨리 치료 수술하는 건 저는 굉장히 경계하는데요. 예, 예. 그 이유는 이제 치료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쪽이랑 바깥이랑 새끼리 아예 나버리는 건데 네. 아기들 항문이 워낙 여리고 작기 때문에 네. 제가 쑤시면 아무데나 길이 날 수 있거든요. 아, 그냥 이렇게 체크해보기 위해서 살짝 이렇게 밀어넣는데 그것만 갖고도 길이 생겨버릴 수도 있다. 그래서 제가 정말로 염증이 있는 구멍이 이쪽에 있는데 예. 제가 힘으로 이렇게 밀어서 다른 구멍을 찾을 수는 없잖아요. 아, 그럴 수도 있네요. 네. 예, 예. 그래서 1세 미만의 치료다 이렇게 이렇게 오시면 네. 아이가 이유식하고 밥을 먹고 이러면서 대변이 좋아지면 네. 아무래도 노출이 되는 횟수가 줄면서 네. 농양이 치료로 음. 변하는 횟수가 확실히 줄거든요. 예. 그리고 치료는 완벽하게 길이 만들어져서 아주 확실한 길이 있을 때 터줘야 네. 수술이 한 번으로 끝나는 거고 네. 그렇지 않으면 제가 잘못된 길을 찾아서 아. 잘못된 치료 수술 해드릴 수 있어서 예. 저는 굉장히 치료 수술할 때 좀 오래 기다립니다. 최소한 6개월 정도는 지켜보고 그 다음에 이제 수술하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앞에서 설명하신 거 보면 변비가 아이의 항문 질환의 원인이 된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치열도 그렇고 치핵도 그런 것 같습니다, 선생님. 아이들은 그냥 이렇게 좀 늘 먹는 게 뻔하지 않나요? 그런데도 변비가 왜 생기는 거죠? 보통 이유식 끝나고 밥 먹기 시작하고 아이들이 이제 아무거나 먹기 시작하죠. 아무거나 먹기 예. 시작할 때 예. 편식이 생깁니다. 어쩔 수 그때 없이. 생기는 거예요? 네. 아, 예. 편식합니다. 편식하고 어린이집이나 이제 유치원 가면서 예. 스트레스 받고 아이들끼리 이제 놀이 활동하고 힘들거나 네. 아니면 거기에서 이제 식습관을 잘 못 잡아줄 때 가장 변비 환자가 늘어나는 그 때입니다. 그때가. 예, 예. 주로는 이제 먹는 습관이 바뀌면서 생기는 변비. 네. 예, 그런데 선천적으로 어떤 병이 있어서 변비가 생기는 경우도 있다면서요? 저희가 선천성 거대결장증이 있는데요. 네. 이 병이 한 90%는 생후 1개월에서 3개월 안에 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거대결장증이라는 거는 저희가 장 안에도 신경세포가 있거든요. 그렇겠죠. 장을 네네. 짜주고 펴주게 하는 신경세포가 있습니다. 예. 근데 선천적으로 그 신경세포가 안 생긴 거예요. 그 부분에만. 그러면 짜내고 하는 이런 힘이 없어지는 네. 건 거예요. 어. 계속 늘어나기만 하는 거예요. 네. 어이구. 네. 그래서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대변을 볼 수 없는 친구들인 거죠. 막고 있으니까. 얼마나 변을 안 봐요, 이런 친구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기 때 보통 9명, 10명 중에 9명은 진단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가 빨리 수술을 해줄 수가 있는데 네. 이 신경절이 없는 구간이 매우 짧은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네. 뭐 7살, 10살 혹은 뭐 성인에서도 예. 거대결장증은 진단이 되기도 합니다. 20살까지도. 근데 어. 그런 분들의 병력을 들어보면 얘는 아기 때부터 변비가 좀 있었어요. 네. 그리고 변을 일주일에 한 번 보다가 2주일에 한 번 보는 경우도 있고 네. 한 3주까지도 대변을 참았다가 대변을 본다. 예. 그러면 이제 사실 일상생활이 좀 많이 불편하죠. 네. 왜냐하면 그런 경우에 대변을 한번 보고 나면 학교든 집이든 이제 화장실이 난리가 나는 거죠. 그런 아이들이 한번 보기 시작하면 얼마나 봐요? 그 대변을 한번 보기 시작하면 한 예. 3일을 밤낮으로 계속 대변만 보는 거예요. 어느 정도 못 봐야 변비다라고 부모님들이 의심을 해요? 일단 의학적으로는 일주일에 2번을 못 본다. 대변의 횟수가 예. 일주일에 2번 미만으로 보면 그때부터 이제 변비다. 일주일에 이거는 한 번 정도밖에 안 보는 애들. 안 됩니다. 안 되는 안 거예요. 됩니다. 그럼 이런 아이들은 검사를 한번 해봐야 되는 예, 거예요. 뭔가 다른 원인이 없다면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을 대변을 보는 패턴이 예. 몇 달이 지속이 된다 그러면 예. 일단은 첫 번째 선천성 거대결장증인가? 일단 아니다라는 예. 걸 저희가 확인시켜 드려야 되고요. 예. 두 번째는 그러면 이 친구가 분명히 변을 지리고 있을 거거든요. 아, 그래요? 그냥 변비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변이 어쩔 수 없이 밀려 나오면 조금씩 새어나오고 있을 것이다. 네, 예. 그래서 어머니들은 변비보다는 사실 변을 지리는 그 자체 때문에 예. 우리 아이가 왜 변을 지리지?
혹은 괄약근에 문제가 있나 이런 예. 생각을 먼저 하시고 예. 다른 검사들을 많이 하시게 돼요. 그래요? 알고 봤더니 선천성 거대 결장증이었다. 선천성이니까 이건 타고난 것인 예. 것 같고 네. 선생님 이렇게 뭐 간단한 검사로 거대 결장증은 확인할 수 있나요? 거대 결장증은 간단치는 않았고요. 네, 네. 먼저 일단 저희가 병력을 먼저 들어봐야 됩니다. 예. 얘가 시작이 언제부터였는지, 뭐 예. 예를 들어서 돌 때까지는 대변을 잘 봤는데 갑자기 뭐 돌 이후에 나빠졌다. 그러면 거대 결장증의 가능성은 조금 떨어지죠. 그렇겠죠. 예. 근데 이제 거대 결장증 친구들은 보통 신생아 때부터 얘는 그냥 신생아 때도 3개월 때도 대변을 잘 안 봤어요. 예. 이런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친구들 첫 번째는 엑스레이 찍어보고요. 예.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대장 조영술이라 그래서 실제로 항문을 통해서 장의 모양을 보는 검사가 있습니다. 예. 그걸 하고 궁극적으로는 정말로 조직 검사를 해서 예. 신경세포가 있는지 없는지를 네. 확인해줘야 예. 예. 거대 결장증을 진단할 수 있게 그렇겠죠. 됩니다. 조금만 갖고는 거대 결장증이 진단이 되는 건 아닌 건 아닙니다. 거죠. 진단은 무조건 조직 검사를 하셔야 되고 근데 이게 엑스레이 보시겠지만 굉장히 불편하죠. 장들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 있고 그 사진만 봐도 좀 대변도가 불편합니다. 지금. 네, 매우 불편하고 예. 아이들도 오면 굉장히 배가 많이 불러 있고요. 불러 있고. 네. 우리 애는 어릴 때부터 변비였어요. 이런 거는 없습니다. 뭔가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아이들 많이 먹는 무슨 과자나 이런 거 중에 저는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젤리 같은 거 많이 먹는 애들이 변비 잘 생긴다. 그런 거 있나요? 어떤 음식이 특히 아이들 변비를 잘 유발한다? 저는 사실 변비를 유발하는 음식은 제가 잘 모르겠고 예. 그런 아이들 변비 너 물 잘 먹니? 이렇게 물어보면 보통 물 잘 안 먹고요. 물 잘 안 마시고. 물 잘 안 마십니다. 예. 정말 물 잘 안 마시고. 예. 당연히 채소 안 먹을 거고요. 네, 당연히 안 먹고. 그리고 고기 10점 먹을 때 채소 하나도 안 먹는 아이들 대부분이고. 그다음에 김치 안 먹고요. 예. 과자 많이 먹을 네. 것 같고 그런 아이들이 주로 변비가 생긴다. 자, 그러면 이제 변비 그럼 변비가 생기면 변비가 있는 아이들은 이거 되게 해결하기 어렵잖아요, 선생님. 이게 식습관이 문제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이만의 식습관의 문제는 아닐 거거든요. 그렇군요. 그죠? 가정의 식습관이 예. 문제일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어머니가 아이한테 얼마나 허용적인가 혹은 이 강압적인가 예. 이런 여러 가지 환경들도 좀 영향을 주고요. 그래요. 그래서 변비 아이들 혹은 변비가 심해서 이제 대변을 지리는 아이들, 제가 네. 유분증 있는 환자들을 예, 보면 아이들 굉장히 소심하고요. 예. 또 자기 사회생활을 잘 못해서 선생님, 요거는 유분증부터 따로 정리를 할까요? 하고 들어가야 될 것 네,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사실 되게 중요한 주제라 소변 지리는 아이들처럼 대변을 지리는 아이들이 있다고 하는데 이걸 이제 유분증이라고 부르나 봅니다, 선생님. 이건 원인부터 한번 선생님 챙겨볼까요? 대부분은 사실 변비입니다. 변비. 예. 대부분 모여있던 변비예요. 게 조금씩 새어나오는 거다. 네. 예. 괄약근이 문제가 있어서 유분증이 오는 아이들은 아까 수술을 하는 아이들, 쇠항, 항문이 막혀서 수술을 하는 아이들도 괄약근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만 부모님들이 그렇게 생각하시겠네요. 우리 아이는 괄약근이 약해서 세요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아닙니다. 안쪽에 쌓여있던 게 밀려나온 그러네요. 네. 그래서 쇠항으로 수술한 아이들도 유분증 없이 잘 지내거든요. 예. 배변 습관을 잘 잡아주면 예. 이 아이들 평생 잘 배변 활동하고 예. 자기 삶을 살거든요. 예. 근데 수술하지 않은 아이들이 괄약근 자체가 없어서 유분증이 생긴다? 네. 사실 거의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 변을 지리는 습관 때문에 선생님한테까지 올 정도면 제가 보기에 이 아이들과 부모님들의 스트레스가 엄청났을 것 같습니다. 그럼요. 엄마들은 너무 숨기고 싶거든요. 그렇겠죠. 너무 공부도 잘하고 잘 놀고 노래도 잘하는 우리 아들이 예. 똥을 지린다. 이거 사실 받아들이기 되게 힘들거든요. 그렇죠. 너무 힘듭니다. 예. 그래서 많이 숨기고 다니세요. 많이 숨기고 다니시고 또 아이들도 그런 구박을 받거나 하면 자꾸 소심해지고 예. 뭔가 이렇게 위축돼 있고 예. 그다음에 엄마랑 관계가 그렇겠죠. 좀 이렇게 서먹해지고 예. 하는 경우들도 있어서 예. 사실 이런 환자들은 첫 번째는 아이를 좀 도와줘야 됩니다. 예. 너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다. 음. 네가 되게 잘할 수 있는 아이인데 지금 너의 습관이 잘못돼서 여기까지 온 거다. 예. 우리가
널 잘할 수 있게 도와줄게. 멘탈 케어부터 이렇게 시작하시는 그럼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어머니한테도 얘는 거대결장증이라면 사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건 수술로 완치할 수 있는 병이니까 네. 이거는 수술하시게 유도를 해야 되는 거고 예. 진단을 잘해서.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어머니들한테 답을 드려야죠. 우리 아이가 네. 지금 너무 오랫동안 변비 때문에 네. 혹은 대변을 보는 게 어려워서 예. 여기까지 온 거지 예. 이걸로 너무 신경 쓰지 마시라. 예. 우리 이거 도와주게 할 수 있다. 예. 이렇게 좀 격려해 드려야 됩니다. 어머니들도 그간 되게 힘드셨거든요. 그렇죠. 소아외과 선생님을 모셨는데 소아정신과 선생님을 지금 모시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러면 되게 뭔가 이렇게 말로 혹은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토닥토닥하면서 이게 심각한 질환이 아니고 반드시 치료할 수 있다라는 믿음도 주셔야 될 것 같고 기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은 느낌이에요. 네, 매우 오래 걸리고 예. 아이들이 저한테 오기 전에 보통 한 1년 이상 고통받다 왔기 때문에 네. 혹은 또 아이들 경우는 이게 병이라고 본인은 생각 안 할 수도 있어요. 네네. 뭐 이게 뭐 대수라고 예. 내가 팬티에 좀 신뢰를 하는 게 예. 뭐가 대수냐 예.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규칙적으로 배변을 할 수 있는 환경 그리고 그런 스케줄을 좀 짜주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예.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변을 무르게 네. 편안한 식습관, 예. 아이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식습관을 예. 교정해 주는 게 제일 중요한데 예. 사실 그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죠. 변비가 이렇게 중요하다라는 걸 변의 성상을 이렇게 무르게 잘 유지하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는 걸 오늘 또 깨닫게 되네요. 또 하나 부모님들이 제일 걱정하고 놀라실 수 있는 거 기저귀에서 피가 나오는 경우입니다, 선생님. 네. 예. 이거 어떤 것들 의심해 봐야 돼요? 이제 혈변이라고 보통 오시는데 네. 이게 성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20살 뭐 이런 젊은 아가씨들 네. 혹은 젊은 남자들이 혈변을 보면 그때는 1번이 치핵 같은 거 치질이잖아요. 생각하겠죠. 네. 네. 또 할아버지가 오시면 이건 직장암 아이고, 그렇죠. 뭐 그렇죠. 이런 걸 저희가 예, 예, 생각하는 예. 것처럼 소아도 연령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진단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요? 뭐 예를 들어서 신생아다. 네. 신생아가 혈변을 봤다 이러면 사실 굉장히 위중한 병일 수 있거든요. 네. 저희가 중장간 염전증이라고 그래서 장이 이렇게 완전히 돌아서 썩어버리는 그런 위중한 질환이 있을 수도 있고 예. 아니면 단순하게 분만하면서 엄마의 혈액을 흡인해서 그게 대변으로 바로 늦게 나오는 나오는 경우도 거. 있고 이런 경증부터 중증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네. 아이가 사주 안 된 신생아다 예. 이러면 반드시 우리 소아과 선생님들 신생아 보시는 소아과 선생님들 만나보시고 네. 원인을 찾으셔야 됩니다. 예. 근데 이제 그 이후에 3개월, 6개월, 1세, 2세 이때까지 제일 흔한 건 사실 아까 치열이죠. 치열 치열. 때문에 항문에 피가 묻어나는 경우가 예. 가장 흔하고요. 차라리 그거였으면 좋겠네요. 네, 그죠?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왜 선생님 응급실에 보면 그 아이들 기저귀 이렇게 어머니들이 갖고 나오셔서 이렇게 콧물처럼 찐득하게 피가 몇 군데 있는 그런 거 이렇게 가지고 오면서 이것도 혈변이에요 하고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예. 그거를 잘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 네. 이 점액에 약간 콧물하고 피가 점점이 섞이는 네. 요게 바로 저희가 장중첩증에서 볼 수 있는 혈변이거든요. 장중첩증. 네. 장과 장이 이렇게 말리는 거죠. 장중첩증이라고 말씀을 네. 드리는데 장중첩증은 약간 그 선행 요인들이 있습니다. 예. 아이들이 장염이 걸렸거나 예. 아니면 뭐 감기를 좀 오래 했거나 네. 어떤 그런 다른 원인으로 오래 좀 아픈 다음에 예. 배가 갑자기 아파요. 아팠다가 안 아팠다 해요. 이러면서 이제 그런 기저귀를 들고 오시면 1번은 장중첩입니다. 네. 근데 네. 선생님 설명하셨던 것처럼 아주 특징적인 혈변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초음파를 빨리 보셔서 예. 이게 중첩인지 아닌지 음.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예, 이게 뭐 치열이건 아니면 장중첩이건 일단 둘 다 치료해야 되는 병이니까 일단은 아이를 데리고 일단 병원으로 오셔서 선생님께 한번 보여주시는 게 제일 빠른 방법일 것 같습니다. 오늘 선생님 나오셔서 아이들에 생기는 항문 질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자세하고 쉽게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그럼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죠. 우리 아이들의 장 건강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 부모님 입장에서 어떤 것들을 챙겨주시면 좋을까요? 일단 잘 먹이시고요. 네. 잘 먹이시고 네. 좋은 식습관을 어릴 때부터 가질 수 있도록 네. 편식하지 않도록 잘 교육해 주시고 또 대변 좀 못 본 거나 혹은 기저귀 좀 늦게 뗀다고 너무 강압적으로
화내지 마시고 예. 잘 달래서 그리고 항문에 좀 뭐가 돋아났거나 피가 살짝 묻어나는 정도는 좌욕만으로도 충분히 좋아지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네. 너무 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아이들의 항문에도 어른들의 항문과 비슷한 질환들이 잘 생기고 수술까지 잘 안 가시는 경우가 많다고 말씀을 하시니 일단 선생님께 한번 보여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나오셔서 아이들의 항문 질환 여러 가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소아외과 전문의 남소현 선생님이셨습니다. 선생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